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펀한 옷공장 오늘 또 새로운 되게 재밌는 요즘 핫한 시즌하고 잘 맞는 그런 내용을 또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저는 거의 매일 입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드릴 게, 우리 오늘 미스마켓님도 이제 입고 계시지만 데님, 청, 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야 데님 어디까지 아니? 아닌가? 어디까지 아니 데님인가? 하여튼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데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데님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아이템도 많고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니 옷장 열면 최소한 반 정도는 데님으로 된 구성이 다 돼 있죠. 그렇죠. 일단 네. 바지, 뭐 자켓, 그다음에 이제 그 셔츠, 블라우스, 그쵸. 셔츠, 원피스, 스커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바지. 뭐 액세서리로 뭐 그 캡도 있을 모자.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가방. 이제 쇼퍼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 수다가 아니라 실전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잘 캐치해서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럼에도 이제 가끔 수다가 섞이면 또 딴 데로 빠질 수 있으니 잘 잡아주시고. 네,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데님에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거면, 이 데님의 용어, 그러니까 데님이 뭐를 말하는지, 우리가 뭐 흔히 데님 브랜드, 진 브랜드, 뭐 청자켓 뭐 이렇게 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알고 쓰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데님이 뭔지, 진이 뭔지는 우리 미스마켓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좀 언론적인 얘기인데요. 딱딱하게 말씀드릴까요? 딱딱하게. 데님이란 원래 프랑스의 세르제 님에서 드님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드님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죠. 네. 데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는 데님 브랜드야, 나는 진 브랜드야, 우린 인디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의 브랜드는 사실 컨셉이 달라요. 데님을 중심에 놓고 진과 인디고가 있는데요. 데님은 그냥 그런 그 블루 계열의 능직의 직조물을 데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데님 브랜드로 이루어진 브랜드는 아페세 뭐 이런 브랜드처럼 그냥 데님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 브랜드다 이러면 디젤 뭐 그런 지스타. 식으로 지스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청으로 만든 바지가 있는 브랜드다. 바지. 예.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 네. 코어가 바지에 좀 있는 거죠. 다르죠. 네. 아페스나 이런 데는 워크 자켓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청 체크 남방도 있고 핀스트라이프 이런 게 더 연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능직으로 직물을 이용해서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데님이고, 네. 그리고 청바지는 그 바지에 집중해서 음. 만들어내는 브랜드라, 그런 데는 또 코디 아이템이 티셔츠라든가 그쵸. 운동화라든가 하는 청의 스트리트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다르고요. 근데 살짝 헷갈리는 게 인디고. 네. 인디고는 인디고 염료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홀치기염 뭐 이런 바틱 이런 거에 좀 더 상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쪽은 조금 더 에스닉한 브랜드들이 많이 이런 단어를 그렇죠. 사용해요. 그래서 자수 인디고 그런 형태로 인디고 원사, 그리고 에스닉한 무늬, 이런 것들이랑 테슬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런 보헤미안 풍의 브랜드들이 인디고라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되죠. 진 네. 브랜드 하면 주로 이제 빈티지가 많이 네,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게 진이 뜨면 예전에 우리 기획할 때 네. 티를 위주로 많이 넘어가고 면바지가 좀 유행한다 할 때는 스웨터로 많이 고급스럽게. 예, 그렇죠. 좀 고급스럽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그 흐름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데님하고 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원래 데님, 진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많이 있었던 아이템들은 아니고 다 이제 외국에서, 뭐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만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 그런 문화인데 이 해외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네. 잠깐 소개를 한번 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예전에 우리 뭐 80년대 90년대 정말 지나가다 뒤에 백포켓 스티치만 보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네. 이핏 하나만 보고 음. 아 저거 어느 브랜드 어디 어떤 거야? 핏 그리고 버튼이 버터플라이로 하는지 아니면 뭐 지퍼로 하는지 뭐 하여튼 뭐 요런 되게 디테일한 걸로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그걸 봐도 모르겠는 그런 게 되게 많은 이제 그 시대 티하고 비슷해졌어요. 그쵸. 라벨 네. 떼면 어느 데 거 모르고 네. 자수 떼면 어느 데 걸 모르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그런 것 같아. 데님이 어떤 브랜드의 성향보다 데님은 그 브랜드리스가 된 그렇죠. 그런 그냥 맞아요. 아이템 자체로 사랑받는 그런 아이템이 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D 브랜드 TD를 내거나 뭐 프레피라고 해도 청이 들어가고 여성복이라고 해도 들어가고 예. 네. 어느 한 군데 어울리지 않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저변화되긴 했지만 음. 예전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데 예전에는 브랜드에 그 뭐랄까 그 브랜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브랜드 추종자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럽 쪽에서 유명한 브랜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디젤 디젤 지스타. 엄청 사랑했던 브랜드. 네. 그리고 많이 여기 한국까지는 많이 안 왔지만 리플레이라고 있죠, 리플레이 네. 너무 섹시한 브랜드. 네. 하고 이제 리플레이에서 같이 나오는 브랜드 중에 에너지랑 미스60 맞아요. 네. 저기 예전에 영국 출장 가면 거의 그 브랜드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 코멘트 가든에 네. 가면 거기 그쪽이 늘- 이제 늘 지대거리잖아요. 거의 네.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옷 입어보고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입어보고 거기서 항상 사왔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쪽이 약간 이탈리안 데님 네. 쪽이거든요. 네. 이탈리안 데님의 특징은 이제 패턴에 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음. 입었을 때 내 몸이 데님에 맞춰지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미국 데님은 조금 더 활동성이나 이런 데 집중하고 맞죠.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또 질기고 네. 튼튼하다는데 네. 영점이라 그러면 유럽 브랜드가 데님은 조금 피팅. 피팅되고 네. 또 얇은 것들이 있어요. 네. 성글고 조직 자체가 그래서 소재를 트라이를 되게 많이 네,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미국에 영향을 준 게 원래는 캘빈 클라인, 게스 이런 쪽이 약간 시티룩이나 이런 쪽으로 패션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줬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유럽은 또 하나는 원래 럭셔리 프리미엄 데님이 있잖아요. 발맹이라든가 디스케어드라든가 이런 맞아요. 고급진들이 있어요. 근데 디스케어즈는 참 네. 특이한 게 원래 캐나다에서 네, 나온 네. 친구들인데 맞아요. 디젤에서 네. 스폰을 받아서 네. 이제 진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유럽진이라고 하니까 네. 많이 섞이고 자기들의 원래 그런 아메리카적인 그런 성향과 그런 게 좀 섞여서 핏은 디자인도 약간 리바이스 핏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네, 가깝고요. 대신에 이제 미디 길이가 짧고 길고라고 하는 스티치에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거는 유럽식 디자인 방식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페페라는 진 페페, 네, 페페진도 있죠. 한동안 되게 페페진을 사서 네. 아주 얼마 전까지도 입어서 10년 이상을 입었는데 페페진을 이제 나는 이제 입어봐서 그 바지의 장점이 그 밀도가 굉장히 빡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스가 그렇게 높은 온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빈티지한 그 워싱을 많이 하는 거는 온수가 되게 높은 걸 쓰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겼어요. 질기고 참 튼튼했던 옷이고 그리고 입었을 때 그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쪽이 이제 유럽 데님이고 미국 데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스나 캘빈 게스. 클라인 예. 정말 좋아했던 그거 하나 있으면 너무 행복했던. 게스가 우리나라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줬죠. 1980년대. 그 바지 90년대. 정말 너무 좋아. 네. 그래서 그 바지 하나 입고 그때도 싶어서. 5만 원이었었어요. 게스 바지가. 그거밖에 안 비쌌어요? 그때 아니, 지금이랑은 등록금이 이- 예. 가격대 인플레이가 너무 그렇죠. 많이 차이가 예. 나는데 화폐 저희가 차이가 나니까. 네. 네. 나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물론 내가 사온 게 아주 비싼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디젤이나 지스타가 거의 50에서 한 6, 70 정도
그 선에서 샀어요. 그 이상은 좀 못 샀었고 음. 그 정도는 늘 사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때는 왜 그랬나 싶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집에 한 곳에 그냥 잘 켜켜이 모아져 네. 있는데 뭔가 사용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은데 핏이 안 맞아. 그거 다 핏이 리폼해야 돼요 이제 이 옛날 배다리 길이랑 네. 무릎 위치랑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홀이랑 이런 네, 것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많이 사실 달라요. 그 시절에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츠컷이 시절 많았어요. 거예요. 부츠컷이 많고 미디가 엄청 짧고 음. 그래서 아 지금은 그런 몸매도 아닌데다가 안 맞죠 지금 하고 많이 안 맞죠. 맞아요. 미국 데님은 리바이스, 리, 랭글러가 네. 원래는 3대 미국 어. 서민 데님이죠. 근데 이것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고급 데님으로 바뀌죠. 아 맞아 네, 맞아. 이렇게 하고 그 네. 트루 릴리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아요. 보석 따라서 네, 트라페즈, 네. 핏에 이런 것들이랑 그 한동안 이제 세븐진하고 얼진 뭐 이런 맞아. 것들이 그걸 뭐 셀럽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바지 정말 굉장히 떴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 예. 있었잖아요 갤러리아에. 예, 맞아요. 네, 거기 가서 그 바지를 이렇게 만져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이러고 트루일리전 같은 경우도 포켓 그 고민 이제 많이 볼드한 하고. 스티치들 네, 맞추면서 나는 이거를 진짜 나는 그 처음에는 두꺼운 잘 스티치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나는 그쵸. 그 스티치가 그 스티치. 그냥 봉제로 나오는 그냥 음. 볼드한 호시나 이런 것처럼 그런 스티치인 줄 알았더니 자수에 가깝죠. 자수로 네. 따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특징이 데님의 2분의 1인지. 특징으로서 네, 스티치 되게 네, 유명 있었었고요. 압구정을 근데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메리칸 이글이나 아베크롬비 피치라든가 그런 좋죠. 브랜드에서 그 브랜드들도 네. 지지 않잖아요. 데님이 많이 나왔던 브랜드들 중에 하나죠. 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음.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더 네. 이제 그때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네. 더 이렇게 매니아들이 많이 생긴 부분도 좀 있는 것 오히려 같아요. 그쪽은 매니아가 있는 네. 것 그쪽 같아요. 매니아 있어요. 그게 아마 네. 소재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이제 원사 자체를 그 교직을 해서 쓸 때 다른 걸 쓰잖아요. 와인처럼 어. 데님도 소재를 어.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네. 그거를 워싱이 안 되고 걔는 네. 드라이 하잖아요. 음. 드라이를 해서 입고 물이 빠지면 슬프니까. 그리고 네. 변형도 굉장히 슬프죠. 심한 것 같고 음. 특별히 그렇게 CK나 아니면 음. 에비수나 에드윈 에드윈, 예, 그런 식으로 네. 일본 데님은 매장에 가면 음. 유럽이나 미국 시장 조사 갔을 때 봤던 거하고는 다른 그쵸. 소재이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데님 중에 오사카 데님을 되게 크게 쳐주더라고 이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오사카 5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데도 음. 있는데 스튜디오 다치산이라는데 음. 데님, 에비수 그리고 에비수는 우리도 안다. 폴카운트랑 웨어하우스 이렇게 5개 브랜드를 되게 많이 쳐주는데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브랜드가 그 에비수하고 웨어하우스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 조닝이 거의 프리미엄 데님에 비교할 정도로 요새는 비싸죠. 프리미엄 데님이라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단위가 되는 거예요? 뭐 100만 원 넘나요? 거의 뭐 그렇죠. 아니, 같은 그리고 경우는 참 되게 좀 비싸죠. 약간 여담인데 네, 네. 에비수는 네. 우리나라에 취배전은 아니 그 그게 에비수랑 에비수가 다른 아니잖아요. 에비수예요. 같은 네, 에비수 같은 아니에요. 에비수가 네, 아니고 네. 부산에서부터 에비수 코리아 올라가는 그래서 그쵸. 예. 나는 그게 그 아니 브랜드인 같은 줄 에비수가 알았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음. 어느 날 에비스가 굉장히 커져서 로드샵까지 냈는데 그게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딱퉁 들어와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성장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같은 걸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진이 물론 있긴 하지만 티나 달마루 이렇게 뭐 셋업 같은 거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위주로 뭐 트랙슈트 이런 걸로에다가 음. 그 이제 그 뭐지 로고 같은 것만 이제 활용해갖고 쓰는 요 걸로. 로고 네네네. 그래서 에비수는 이렇게 나오네요. 음. 에비수는 히데히코 아마네시에서 설립된 브랜드인데요. 그 사이트를 예전에 들어가 봤어요. 일본 초기 데님
마니아로서 1980년대 당시 데님에 대한 품질의 불만을 품고 빈티지 데님으로 돌아선 데님의 이게 이제 이 브랜드의 특징이에요. 결국 1991년에 에비수라는 브랜드를 만들고요. 에비수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전통에 집착된 것과 달리 특히 갈매기에 되게 아트에 집착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거 성공한 거잖아요. 모험적인 데님을 생산하면서 스트리트 데님이라는 한 획을 그은 예, 특징이 스트리트라고 있는 하기에는 데님이 되게 되었어요. 프리미엄진이라고 맞아요. 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음. 사이트를 그 시절에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근데 들어가 보면 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부처님처럼 생긴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은 아니고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이 떠요. 그 밑으로 이렇게 일본에 스타일이 잡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는 원래 진을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가지 진에 대한 섭렵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잡지를 볼 때 진에 대한 스트리트 앤 스포츠라는 옛날에 잡지 있었잖아요. 네. 해외 잡지. 네. 사가지고 오면 그 잡지에는 그 진에 대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떠요. 광고가 뜨면 그 밑에 사이트 주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약간의 팁인데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좋네요. 브랜드를 네. 섭렵할 수 있는 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다가 에비스로 들어갔는데 깜놀한 거예요. 새카만 거에 네. 그 빨갛게 생긴 복주머니 성기처럼 그 어. 사람이 갑자기 금복주? 금복주 아 맞아요 금복주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네. 그리고 호주 출장 가서 그 바지를 산 적이 있었는데 네. 살 때 그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친구도 청을 되게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드레스 코드는 명품 프리미엄 진 플러스 T예요. 잘 옛날부터 어울리는. 네. 딱 떨어지는 세련된 컨셉인데요. 그것만을 네. 몸이 꾸준히 좋아야 아 몸은 좋아요. 이거 얼굴 이거 아닌데 몸이 몸이 돼야 되게 돼. 좋아요. 요즘엔 몸만 좋으면 되죠. 진짜 얼굴을 고칠 수 몸이 있어. 좋아야 돼. 얘를 입으려면. 그러니까 얼굴은 의식으로 고칠 수 있는데 몸은 노력해야 돼. 네, 자기 그리고 노력이 짧은 좀 거는 필요해요. 해결이 안 돼. 네. 저 짧은 건 절대 해결이 안 돼. 네, 그럴 때도 2000년 초반에도 80만 원대가 넘었었어요. 그래도 맞아요. 그 중에서 거기서 사오는 게 그래도 좀 싸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가 컬렉션을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데가 그쪽에 그쵸. 시즌이 빠르니까. 네, 시즌이 빠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6개월 후에 세일하잖아요. 들어오고 네. 그때 내가 가면 거기서 세일을 그쵸, 하고 그쵸. 우리나라는 네. 신상인데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호주가 굉장히 쇼핑하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네. 그 농담으로 한 그 브랜드 중에 그런 네. 게 있어. 옛날에 그 그 저보? 마리떼 프랑스 저보. 아 그런 맞아 거. 맞아 마리떼 그 프랑스 브랜드도 그 나 참 브랜드가 좋아했었어요. 접었잖아요. 저거. 그거 진짜 농담으로 야 그 접어가 진짜 트레스 유명한 브랜드. 접었잖아 막 이러고. 유럽에서 진짜 프랑스 유럽, 브랜드인가? 그죠? 아니 이태리 브랜드. 이태리 브랜드 네. 엄청 유명한 브랜드인데. 네. 네. 그때 접어. 한때 되게 유행했다가 너무한 접은 거 적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브랜드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서지오 바렌세. 맞아 소주 바렌테. 서재 바렌테도 괜찮은 브랜드.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좀 망하는 몇 개의 브랜드가 있어, 있는데 있어요. 그 네. 중에 하나 세비뇽도 그렇죠. 세비뇽도 그렇고 많이 유명한 있죠. 케이스로 가끔 기사화돼서 나오기도 해요. 맞아요. 네네. 갑자기 그게 어쨌든 생각나네. 약간 요런 일본 브랜드들은 요즘에 성수동, 성수동에? 성수동의 남자 패션이 요즘 많이 맞아요. 이렇게 나 몰라요. 안 벌어지는데 가봤어. 그런 성수동 계열에서 음.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 아 거기 그러면은 일본 컨셉샵 같은 게 있는 네. 거예요? 많아요. 성수동에 그리고 가보자. 예. 가고 싶다. 그런 데 많아요. 나중에 어. 약간 워크, 카페, 성수동 아트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이런 하나의 이제 컬처가 되게 많이 있고요. 요즘 수자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네. 굉장히 많은 샵들이 이제 있어서 네, 그게 가죽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예전에 네. 제가 참 여담이지만 성수동에 살았거든요. 아, 성수동에 저도 옛날에 살았는데 성수동에 직장에 다녔었죠. 어. 나는 하셨어야지. 아니 근데 거기에 그냥 살았을 뿐이니까. 네. 근데 너무 재미있었던 게 저녁이 되면 이제 디자이너라 밤에 일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돌아다니면 거기 워싱 공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워싱 공장들이 성수동에 좀 있고요. 여기 창신동 쪽에 좀 있고요. 근데 일부는 나머지는 다 저 동두천이나 양주 지방에. 이렇게 포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게 인디고 그 새카만 그 새파란 물 지나고 막 흘러내려오고 지나가면서도 나는 이게 나쁘다는 향이 아니고 근데 향기가 좋은 거예요.
맨날 맡은 거니까. 근데 그 약간 새콤하면서 아, 맞아요. 그 약품 네. 냄새가 많이 나긴 나요. 그런데 많이 다녔는데 블리치. 얼마 전 작년인가 음. 작년인가 거기 카페를 갔었어. 되게 유명한 카페가 하나 유명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죠.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서 맞아요. 여기가 마치 문화가 무엇인가 그냥 디자이너의 촉으로 뭔가 있구나 여기가 그런 느낌은 되는 데구나. 된대요 그 동네가. 부동산도 너무 핫하니까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부동산 불패 마산 성수 마포 용산 뭐 이렇다 그래요? 거기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강남도 왜 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강남은 원래 강남은 원래 워낙에 이게 높은 데고 삼성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가치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거고 개나리는 삼성주 같은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의 데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 아세요? 생각나는 거. 저는 잠뱅이밖에 모릅니다. 거기가 이제 TBJ로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잠뱅이하고 잠뱅이하고 TBJ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클라이드가 연승, 아, 맞아요. 잠뱅이, 같은 TBJ해서 거기 그 옹골진. 제일평화에서 시작했던 네네네. 옹골진도 있네요. 옹골진. 옹골진까지 되게 해서 옛날에 광희시장, 제일평화 그쪽으로 네, 해서 맞아요, 매장이 맞아요. 있었고요. 네. 저가 예전에 시절에 TBJ가 제일평화 3층에 매장이 있었는데 매장을 빼고 브랜드로 간다고 하면서 네. 엄청 바지를 싸게 팔아서 정말 하루에 한 20개 이상씩 사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에. 맞아요. 그만큼 잘 만들었어요. 사실 TBJ TBJ는 바지 TBJ에서 패턴을 하셨던 분하고 너무 친하게 부장님하고 친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정말 패턴은 뭐 저리 가라 할 만큼 잘 뜨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가 알기로 초기 이제 TBJ 있다가 TBJ가 엄청 커지면서 이분은 또 자기가 패턴사인데 생산을 하시겠다고 해외 생산하러 나가셨다가 쫙딱 망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재기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버커를 오픈한다고 이제 거기 네. TBJ 사장님께서 그래서 아마 잠깐 들어갔다가 버커로가 요즘엔 기본 그래도 하셨다가 기본 정리하시고 또 나오셔서 그분이 약간 뭐라 그래 돌아다니는 연마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재능은 가는 되게 데가 잘 많은데 되나 재능은 되게 많은데 네. 그게 인내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일을 한다는 게 재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떠돌고 다니시는 거. 그런 이제 그런 브랜드에서 요즘에 이제 살아남은 브랜드는 그 버커루 그런 정도 정도 있고요. 근데 데님으로 이제 하는 브랜드들 중에 요즘에 그래도 좀 인디 브랜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는 스티브 제이 앤 유니피가 아. 그나마 그래도 여기 데님을 주제로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들의 네. 젊은 시절을 네. 컨셉샵도 네. 데님으로 꾸며놨거든요. 명동에 거기가 가면. 이제 네. SK 글로벌 네. 맞아요. SK 네트워크에서 네. 이제 인수해서 네. 함께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능력을 어느 정도 쌓고 그렇게 조인이 적절한 시기에 잘 잘된 것 돼서 같아요. 브랜딩이 네. 잘 되고 커지고 네. 해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브랜드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하는 게 저가에서 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브랜드가 잘하냐 하면 사실 잘한다고 특별히 잘한다고 노하우가 있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청바지는 시장이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시절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지금도 청바지는 시장만큼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물량 자체가 원단이 뭐 1000대 단위 이상이 움직여요. 원단 자체가 한 스타일에. 그럴 정도로 계속 돌리면서 워싱으로 바꾸고 핏을 바꿔주면서 돌리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시장에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청바지를 처음 배운 거는 이제 미국에 가서 많이 배우고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 방식이나 이런 부자재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유럽에 가서 많이 배우고 사진 찍어오거나 워싱이나 샘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진을 많이 했었었는데 공장은 홍콩 공장이 맞아요. 만드는 봉제 예, 공장이 봉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홍콩계 사람들이 꽉 중국 계열도 홍콩계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전 세계 데님의 서플라이를 하는 것 같아요. 셔츠도 좀 그렇지 않나요? 홍콩계. 그렇죠. 예, 저 거의 지난번에 웬만한 그 명품 브랜드부터 랄프로렌 저가까지 다 갔었었어요. 나도 거기 네. 가서 오더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데님 브랜드의 음. 미국, 유럽, 일본 또 국내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데님이 옛날처럼 이제 이 어느 한 브랜드의 그 마니아나 아니면 어떤 한 브랜드의 뭐 스티치, 뭐 핏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딱 보면은 각인돼서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브랜드에 있었듯이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시절에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얼마 정도의 바지를 입는지가 그쵸, 그쵸. 알고 있었어요. 그랬다고 치면 네. 최근에는 그 아이템 자체가 이 데님이나 진 아이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만큼 브랜드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브랜드를 굳이 따지지 않는 그래서 아까 따지시는 분은 따지겠죠. 물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네.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 된 것 네.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님은 시장이 제일 잘한다 네. 그런 느낌이 이 실제로 국내에서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쁜 거 비주얼적으로 예쁜 거는 그 일반 사람들 입고 싶은 분들이 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예쁜 거 브랜드를 저거 예쁘네 하면서도 실제로 구매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지 캐주얼이나 PD 브랜드들 네 요런 데서 대부분 다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게 데님은 사실 그 브랜드 기획 방식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시장 방식이랑 브랜드 방식 조금씩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른 브랜드는 거예요. 또 자기 다른 옷에 연관을 지어서 밸런스를 맞춰요. 톤의 그쵸, 모드를. 그렇죠. 그래서 막 틴 올려, 틴 빼, 블루 올려, 블루 내려. 이건 처음부터 네이비 원단을 골랐어야 했어부터 시작해서 푸른기 둥둥 IX야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뭔가를 브랜드는 이게 데님의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왁구에 맞추려는 맞아요. 네. 자기 브랜드 성격에 맞는 데님을 끼워내는 맞아요. 아이템이 네. 되는 거가 있어서 그렇고 네. 이제 데님 중심이 되는 브랜드는 데님이 중심이 되면서 아이템이 이렇게 서브로 구성이 되는 차이가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전문집 형태로 운영을 해요. 시장에서 전문을 하는 건 바지집 아니면 청집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365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서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거랑은 이제 많이 시대가 바뀐 이제 그런 것들도 말씀을 이제 네.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데님 대충 브랜드를 이제 알아봤는데 이 데님을 그러면 만들려면 네. 어떻게 우리는 실전이니까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이제 오라님이 말씀을 잘 해주실 겁니다. 데님을 기획할 때 이제 습관적으로 매 시즌 기획을 하다 보니까 데님이 제일 먼저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데님을 제일 먼저 시작해요. 왜냐하면 데님은 이제 여러 과정이 많아요. 일단 소재를 먼저 픽스를 할 때 다 생지잖아요. 다 진한 그 다크 네이비니까 그 원단들을 다 재단을 해서 길이가 한 80cm에서 정도 되게 바지통이라는 걸 다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워싱들을 원단 한 4-5개에서 많게는 한 10개까지 골라서 그 원단 하나당 바지통을 5개, 6개씩을 만들고요. 그 바지 5개, 6개를 톤번을 뒤에다가 그 맞아요. 유성펜으로 다 써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탈, 중탈, 진탈 이렇게 탈색의 형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샌드, 스톤, 브러쉬, 성형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있잖아요. 워싱. 예, 워싱의 원단부터 기법도. 이제 워싱부터 이런 식으로 네네네. 진행한다는 네네. 얘기죠. 그래서 네. 그게 다 들어오면 그 위에다가 핏을 얹혀요. 예, 예. 핏을 쭈르륵 얹혀서 시작이 그래서 이제 데님은 보드판을 따로 쓰거든요. 생지는 붙이지 않고요. 이제 그 80cm짜리 바지통을 반을 잘라서 반은 다 워싱집에 반은 내가 킵을 하고 그 바지별로 스타일을 다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입혀서 모양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데님이 똑같이만 하면 디테일이 없으면 또 구분이 슴슴해지고,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구분도 안 되고 음. 변별력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 나염을 찍겠다 하면 나염이 까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데님에 쓰는 거는 라바나 일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알료 그러니까 저기 실리콘이나 발염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워싱을 이거 그래픽을 들어갈 거는 그걸 먼저 판을 떠서 의뢰를 해놓고 원단 상태를 먼저 갖다 들어와서 패턴을 의뢰를 하거든요. 근데 저기 그 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률이 많잖아요. 이게 많죠, 많죠. 요거 비율을 따져서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뜨셔요. 그렇죠. 패턴실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과정이 되게 많죠. 소재, 바지통, 워싱, 그다음에 핏, 그다음 디자인, 뭐 디테일, 그리고 나염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들어오는 데까지. 원래 청바지를 만들어서 워싱을 가기 전에는요 다 똑같아요. 바지 뒤에다가 이 품번만 쓰잖아요. 맞아요. 품번을 노란색으로. 쓰고 바지통을 다 네. 붙인 다음에 이걸 다 보내주는 거예요. 각자 다 패킹을 한 다음에 워싱 샘플 워싱을 해주는 워싱집 메인 집에다가 그걸 보내주면 그것들이 하나당 한 최소한 2개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톤을 맞추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진을 먼저 시작해요. 되게 일찍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쵸, 데님 그쵸. 기획을. 네네. 네, 이제 원단도 빨리 못 오잖아요.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간단하게 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것만 가지고도 네. 몇 시간 말씀드릴 그럼요. 정도로 네. 굉장히 많죠. 네, 이게 과정이 많습니다. 설명드릴 거 원단 소재,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워싱, 네.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 네. 그다음에 이제 핏,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염을 비롯한 나머지 자수 뭐 이런 거. 네네네. 네. 자수도 그런 게 있어요. 자수를 폴리 인견사를 써야 되잖아요. 색깔을 정말 살게 하고 네, 싶으면 네, 쓰고 네. 아니면 면사를 쓰는 그렇죠. 경우면은 살짝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네. 들게 할 때는 또 면사를 쓰고요. 그것도 좀 달라요. 폴리 방적사를 쓰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것도 좀 내용을 말하자면 기니까 길죠. 대체로 이런 과정을 그런 통해서 과정을 통해 이제 아. 이제 아이템 기획은 그렇게 되고 이제 컨셉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쵸 그쵸. 이게 뭐 데님이 온다 그러면 빈티지가 온다 그러면 아 이거는 저 색깔의 이 리벳에 저 맞아 디테일, 맞아 예, 맞아. 그리고 얘는 베이지랑 매칭 그리고 뭐 겨울에 윈터 데님이다 이러면 아이보리 털 스웨터랑 매칭하는 그런 걸로 해서 아, 참. 스티치는 맞아 맞아. 베이지색으로 왜 겨울이 네. 되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요새는 청바지가 이렇게 온스대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청바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딩을 본딩이 하거든요. 이분이시군요. 본딩 본딩은 안쪽에 안 본딩. 본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겉을 긁어가지고요. 약간 기모가 올라오게 네네네네. 해서 맞아요. 하는 방법도 네. 있고요. 네. 또 이제 데님 중에서는 그 다이마루 데님이 있어요. 네. 다이마루 데님을 이제 활용해서 그거를 안에를 긁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제깅스라고 네. 레깅스처럼 만드는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데님은 영원히 사랑받는 아이템이고 네. 그 영역도 굉장히 많이 넓어져서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지금은 사실 바지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상의로 아우터로 넘어가면 네. 이게 약간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워싱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어떤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우터로도 너무 훌륭하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가 항상 또 오래 있거든요. 입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장점이 잘안 떨어지. 장점이 그거고 네. 사실 구멍이 나도요. 리폼을 너무 멋있게 하면 네네. 이게 너무 패치 붙여서 입고 훨씬 더 멋진 옷이 된다는 맞아. 뭐 앞에서 장점이 앞에서 하나 있어요. 달아주고 네. 막. 네. 그래서 참 영원히 사랑받는 아이템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데님은 그 감히 말씀드리면 영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컨셉도 너무 다양해요. 네.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네. 너무 소재들을 잘 개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언젠가 데님으로 꼭 속옷을. 데님 속옷도 있어요. 살이 이렇게 막 염색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폴리로 약간 네, 짜서 습관이 되게 심한 데님들이 많아요. 네, 다이마루 짜는 네. 거예요. 다이마루 데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네. 소재를 하고 워싱으로 먼저 원단을 자체를
워싱을 해서 브라 같은 거 들어가는 많이 거예요. 네, 본 것 맞아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음. 이지 캐주얼이나 좀 PD 브랜드에서 네. 이 느낌은 데님인데 네. 그 신축성이 엄청 좋은 네. 20% 맞아요. 이상 나는 네.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또 판매도 하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음. 이 기모 안감의 기모 낸 것들을 이제 조금 겨울에 추우니까 연세 좀 있으신 분들한테 예, 판매도 많이 하는 네. 네. 그리고 이 부분 쫙쫙 늘어나는 것들 요즘은 진짜 네네. 스칸 없는 데님은 응. 데님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싫어해요. 난습하는 남자도 싫어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스판 있는 데님을 입은 사람은 데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치, 무식자, 그치. 맞아요, 무식자였지. 어디 이런 네가 오이사를 아냐. 그쵸. 네. 그 심한 경우에 요새는 그렇게도 해요. 요새는 원래는 이렇게 빈티지로 이렇게 구멍을 내는 빈티지 같은 경우는 원래 난스판을 썼어요. 근데 그럼요. 지금은 스판을 다 스판을 써요. 쓰죠. 그쵸. 네. 네. 그렇게 달라지는 시대에 왔어요. 아이템도 많고 가공도 많고 네. 원단 소재도 많이 변한 이 데님은 네. 앞으로 계속 좀 이제 그 영원할 것 같아요. 스테디셀러가 네네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데님만 잘 그 연구하고 개발하고 배워 놓으셔도 네. 돈 되는 아이템이죠. 네, 나쁘지 않은 아이템으로 쭉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데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소개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다음 2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님이 실제로 가공을 하고 또 디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워싱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